퇴사를 했거든요. 1년에 2만 원인 거예요. 제가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죠. 뭔가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이야기 말고 좀 약간 제 인생,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제 주변 사람들이 이민을 도대체 왜 간 거냐. 한국 살기 좋은데. 한국 살기 좋아요. 아직도 그립고요. 한국은 제 고국이에요. 총 2가지의 메인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직업이었습니다. 대형 학원에서 강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1년에서 12년 넘어갈 즈음에 퇴사를 했거든요. 제 직업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신랑 쪽이었는데 일반 영어학원 강사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랑 결혼함과 동시에 아주 안정적인 영어 강사직을 하게 돼요. 3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월급제의 일을 하기 했어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일을 해서 총 8년 정도를 그 직업에서 일을 종사를 했는데 매년 1년에 월급이 2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2만 원. 2만 원씩. 1년에 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총 8년을 정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16만 원이 오른 거야. 그 사이에 코로나도 오고 저희가 이제 아이도 생기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죠. 제 월급도 확 줄고 어느 순간부터 재정적인 게 조금씩 흔들흔들하는 시기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 강사도 봉급이 오르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뭔가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벌어서 이미 물가 상승률은 장난이 아니고 매일 나가는 지출은 커질만 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갑니다.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네가 책임져라. 공립학교를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근처에 초등학교를 아이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1학년은 너무 잘 보냈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아이가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하더라고. 다르게 생긴 거에 대해서 약간 친구들이 차별은 아닌데 애가 지나가면은 미국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이게 아닌데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교육적인 부분이었어요. 물론 아주 교육이 좋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인지도도 있는 학교였지만은 이 우리 아들이 못 따라가더라고. 저는 일단 아이에 대한 그 교육 방침이 뭐였냐면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 대신에 공부는 푸시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아이로는 키우자가 저의 일단 제일 큰 방침이었기 때문에 학원 뺑뺑이 이런 거는 저는 일단 안 하려고 했어요. 피아노를 보낸다거나 태권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시도를 해봤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를 한 2-3개 이렇게 보내긴 했었어.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건축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숙제 받아오는 거는 제가 다 관리를 해주고 받아쓰기 시험 있으면 제가 다 관리를 해주고 3학년이 오는 순간 학교에서 하는 그 왜 오픈 클래스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학원을 여러 가지를 다니고 이미 선행학습이 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결국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3학년 1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애들이 이미 2학년 말에 다 외웠던 거야. 시험을 쳤을 때 나 제대로 못 따라오면 친구들이 틀린 걸로 놀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의 자존심은 점점 바닥이 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막 시키고 싶지 않은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빡세게 안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 고무줄 뛰기 놀고 그 캔 있잖아. 그 캔 발에 끼워가지고 친구들이랑 소리 내면서 놀고 그러고 놀았는데 오면 또 숙제하고 과제 끝나고 밤 11시에 자고 이런 초등학생 시대인 거야. 뒤에서 뒤처지고 그 뒤처짐을 감당하는 건 아들의 학교에서의 아들의 몫이 되고 뭔가 압박이 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신랑의 직업도 되게 안정적이지 못했고 이렇게 가르치고 싶진 않았고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내 밑에서 일을 할래? 바로 저희가 이제 비자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저는 그랬어요. 1번
연봉 2만 원 상승 너무 심했다. 그 다음에 아이 학교 적응을 좀 많이 힘들어했던 거. 학교는 너무 좋았어요. 학교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다 좋았고 우리 아이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많이 버거워했습니다. 실제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저는 되게 걱정을 했고 행복하지 않게 아이를 그렇게 교육적으로 푸시하는 것도 저희의 방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민을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와서 뭐가 달라졌느냐. 안정적임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왔더니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하고 왔잖아요. 하이 오너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그 완전 바닥을 경험했던 아이가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하니까는 학교 생활을 너무 좋아합니다. 적응도 너무 잘하고 4학년 1학기인데 수학에서 그걸 배워요. 나눗셈.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나누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미 한국 아이들은 분명히 더 앞서 나간 걸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미국 교육이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 내에서의 상황에 저는 맞는 선택을 한 것 같고 저희 아들은 일단 적응을 못했고 그 순간에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좀 자유롭게 편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갖고 있는 내 아이만의 성향과 성격과 그거에 맞게끔 저는 잘 선택을 했다라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많이 그리워요.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자. 이게 이제 저희 가족의 아이 육아의 메인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영어 이야기 말고 실제 저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이바이.